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들이 ICT 기술과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의료 건강인데요. 이렇게 ICT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두고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 속으로에서는 백롱민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부원장과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의료 ICT,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스마트 헬스케어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스마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와 ICT 등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를 만든 걸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네. 의료는 실제로 이제는 뭐 다른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천문학 같이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아프고 나서 병원에 갔다면은 미리 뭐 예측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데이터가 있다면은? 물론이죠. 이 데이터들이 사실 2000년 전까지는 병원에서 생성되는 일부 아주 작은 뭐 혈압을 잰다든지 피 검사한다든지 해서 나온 데이터 일부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2000년에 우리 몸의 유전체 데이터를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 후에 모바일 디바이스 등이 나오면서 라이프로그나 환경이나 사회에서 생기는 데이터를 수집을 쉽게 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쉽게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오믹스라고 하는데 단백질이나 분자 유전학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생기면서 유전체, 라이프로그, 의료 정보, 뭐 사회 정보, 환경 정보, 그 다음에 오믹스의 정보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빅데이터 분석 툴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건강이나 질환의 본질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생성 기정, 왜 질환이 생기는가도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강이나 질환에 대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큰 돋보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제 한동안 건강할 때 건강을 더 챙겨야 한다, 네. 웰니스 케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스마트 헬스 케어가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개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물론이죠. 나아가고 범위도 넓어진 셈이죠. 웰니스라는 건 사실 처음 나올 때는 건강할 때 질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지키면 질병이 안 생길 거다. 그런 아이디어로 생겼지만 지금은 실제로 일반인과 그러니까 건강인과 환자의 경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아프다가도 안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프다가도 아플 수 있는 경계 없이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질병이 안 생기게 질병은 모두 다 생길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질병이 안 생기게 물론 건강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기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고 예방하고 그런 순조로운 선순환의 구조를 가자 이런 게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죠. 이게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쓰는 ICT 물건, 가전제품 중에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겨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네. 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네. 그게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요새는 IoT라고 합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시계 같은 거, 뭐 목걸이, 최근에는 머리에 쓰는 것, 양말 같이 신는 것, 뭐 귀에 다는 것, 심장에 붙이는 것 등등 뭐 콘택트 렌즈, 네, 별의별 게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영화 같이 이렇게 주사를 통해서 몸에 넣는 칩까지 나와서 앞으로의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IoT의 발전은 뭐 우리가 상상할 범위를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정보의 양이나 의미 있는 정보도 우리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클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의 건강과 질병의 퇴치를 위해서 쓰는 거죠. 예, 이런 이제 ICT 기술 발전과 맞춰서 의료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료 분야에서는 요즘 현재 어떻게 좀 변화되고 제일 있습니까? 큰 변화는 사후에 관리하고 생기면 해결하고 그다음에 해결하면 다시 집에 돌려보내서 잊어버리고 그런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미리 생기지 않게 만들고 늘 건강하게 만들고 생기면 빨리 발견해서 쉽게 치료하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미리 알고 대처한 사례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엔젤리나 졸리가 예방적인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예, 예. 그 이유는 브라카라는 유전체를 엔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는데 그 유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60세 이전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80%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80세 이전에 뭐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몇십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 헬스케어의 덕분이죠. 그래서 엔젤리나 졸리한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해결책을 옵션을 1, 2 가르쳐준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수시로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계속 살 수도 있다 했는데 엔젤리나 졸리는 수술을 통해서 아예 근원적인 치료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유방암이 생길 일이 없죠. 미리 예방적인 그렇겠네요. 처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방암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폐암 뭐 등등 많은 암에서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나가서는 만성 질환에서도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에서도 같은 미리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게 이제 만성 질환에서는 체중이나 식이나 흡연, 뭐 알코올 또는 환경 뭐 이런 건데 그걸 미리 막으면 제 몸의 유전체는 쉽게 못 바꿔도 나머지 요인들을 바꿈으로써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 그 길로 안 가는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이죠. 예, 스마트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셨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의료계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왓슨이 의료를 시작했다는 의료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입니다. ICT하고 의료는 이미 결합을 한 겁니다. 이를 뗄 수는 없고 두 개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개가 하나를 밀어내고 그러면 의사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서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두 가지의 큰 축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거고 서로가 모자란 걸 보태주는 역할입니다. 왓슨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의사가 아닙니다. 왓슨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CDSS라고 그러는데 임상 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일 뿐이지 왓슨 자체가 의사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환자를 위해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사가 없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가까운 미래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의사는 의사로서 할 일이 있고 IT는 IT로서 의료에서 기여할 바가 있어서 충분히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돕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스마트 헬스케어는 뭐 전 세계가 비슷한 선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특히 우리가 바라는 연구하고 실제로 이걸 행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결코 뒤지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누구보다 이걸 앞서려면 첫 번째는 우리 정부나 정책을 결정한 기관에서 투명하고 빠른 정책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제나 법이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이슈 이런 것도 슬기롭게 또는 합리적으로 풀어서 빨리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큰 산업이란 겁니다. 헬스케어는 이미 세계 모든 산업 중에 제일 큰 산업이 됐습니다. 여기서 빨리 우리가 먹거리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 전자나 자동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포션 가지고 우리가 크게 우리나라가 뭐 쉽게 하면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또다시 잡을 그런 기회를 놓칠까 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산업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스마트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백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